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성공이 따르고 정직함은 언젠가 보상받으며 친절함이 모든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배우며 자랍니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한 정치 사상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맨얼굴을 직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냉혹한 현실 보고서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단순히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 효과적인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효과적이라는 것은 권력의 본질, 때로는 상대를 움직이는 심리 기술, 두려움의 작동 원리,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지배하는 방법과 같은 다소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현실의 냉혹한 단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에게 사악해지라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철학에 대한 가장 피상적이고 단순한 오해일 뿐입니다. 그는 리더들에게 효과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결국에는 승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전시하는 모습이나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상이 아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날 것 그대로의 인간 본성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나옵니다.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나에 대한 인식을 통제하고 결국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 말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해진 규칙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규칙을 살짝 비틀거나 아예 새로운 규칙을 쓰는 사람이 정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에 치열했던 궁중암투나 오늘날 우리가 겪는 복잡한 사회생활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권력의 속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 사회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라면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친절함이 나약함으로 이어진다면 때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직함이 파멸로 이어진다면 전략적인 기만은 용납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비단 한 나라의 군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실상 미묘한 권력 게임입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심지어 온라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과 인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당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쓸모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칭찬하지만 내심 당신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목소리가 가장 크거나 가장 친절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권력은 이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꺼이 그 게임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그의 저서 군주론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죠.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얻을 수 없다면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더 안전하. 이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고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랑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두려움은 명확한 경계를 만듭니다. 두려움은 복종을 보장합니다. 만약 당신의 영향력이 오직 사랑에만 기반한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향한 존경심을 잃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거스를 때 생길 결과를 두려워한다면 당신의 권위는 온전히 유지됩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철한 계산입니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차가운 체스판 위에서 감정은 종종 외통수, 즉 체크메이트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폭군이 되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심리적인 무게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도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당신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게 만드는 것. 마키아벨리가 말한 두려움은 바로 이런 전술적 중량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포효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기운 자체가 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종종 실체보다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 즉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면 너머의 진실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감 넘치고 전략적이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실제로 당신이 그렇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그들의 행동은 그 믿음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리더들이 자신의 의도를 변호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이미지는 당신의 갑옷이며 당신의 평판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록 당신의 진짜 의도를 숨겨야 할지라도 타인에게 보이는 당신의 모습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는 덫을 알아보기 위해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 사자가 되어야 한다. 여우는 게임의 판을 읽고 사자는 그 판을 힘으로 집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힘, 전략과 용기라는 권력의 이중성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자이기만 하다면 당신은 누군가의 계략에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우이기만 하다면 당신은 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둘의 모습을 모두 갖춘다면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너무 일찍 드러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야망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당신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질투심이 싹트며 보이지 않는 방해가 시작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망토 아래 숨겨진 칼날처럼 당신의 진짜 의도는 철저히 감춰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추측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을 과소평가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바로 그때가 당신이 공격할 순간입니다.
분노가 아닌 냉철하고 계산된 정교함으로 마침내 승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공격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이기는 것은 전략적인 것입니다. 언제 움직여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지를 아는 것, 심지어는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때로는 어리석은 척 행동해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속임수가 부정직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어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로 가득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경계 없이 순진하게 걷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에 깊게 관찰하고 배우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사냥꾼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인정을 갈망하고 갈등을 피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패배합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은 당신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고 당신을 예측 가능하고 통제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아첨할 것이고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순간 당신은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안감이 아닌 전략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승리라는 것은 항상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희생과 고독, 그리고 혹독한 자기 수련과 불편한 선택들을 동반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결코 이 사실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더십이란 미움받을 용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인함, 그리고 단기적인 칭찬보다 장기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뚝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철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승리가 아닌 인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전진을 위해 기꺼이 오해를 감수할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무리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충성심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마키아벨리는 맹목적인 신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건부 충성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획득하고 시험하며 끊임없이 재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에 충성합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당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들은 충성할 것입니다. 그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돌아설 것입니다. 따라서 순진한 믿음이 아닌 상호 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증명된 충성에는 보상하되 결코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입니다. 또한 혼돈이 기회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마키아벨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세상이 허둥댈 때 당신은 질서를 잡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당신은 관찰합니다. 권력은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불안정할 때 쟁취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살아남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전략가는 그 폭풍을 이용해 더 높이 솟아오릅니다. 마키아벨리는 행운이란 준비하고 적응하며 다른 사람들이 망설일 때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자를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행운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남는 잔여물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관심, 영향력, 그리고 인식을 둘러싼 끊임없는 전쟁터입니다.
당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당신은 이미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체스판 위의 졸입니까? 아니면 플레이어입니까? 당신은 인생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도적으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모두를 기쁘게 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기 위해 조준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기기 위해 싸우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는 당신보다 더 영리하게 게임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당신의 순진한 이상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덕성이 최고의 선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누구의 도덕인가? 당신은 지금 누구의 규칙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순종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 때때로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는 가치들이 바로 우리를 묶는 족쇄가 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당신의 신념, 전략, 그리고 가정을 용감하게 점검하고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버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립니다.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분노는 유발될 수 있고 자존심은 부풀려질 수 있으며 절박함은 상대에게 간파당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중심이 잡혀 있다면 당신은 읽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읽을 수 없는 사람은 조종할 수 없습니다. 모든 패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혹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이 숨기는 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이 드러내는 것은 당신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침묵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힘은 자라납니다. 진정한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리를 지르거나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율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능력 속에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적 사고방식은 오만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렛대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그곳의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도록 자신을 포지셔닝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힘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정신적으로 항상 한 수 앞서 있음으로써 지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향력은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당신이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두려워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이 세상은 주의력, 영향력, 그리고 인식의 전쟁터입니다. 당신은 이 게임의 관중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만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힘은 집중해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기적인 인정에 목맬 때 당신은 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할 때 당신은 계산합니다. 세상은 영리한 사람에게 성공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준비된 사람에게 성공을 줍니다. 그리고 준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나약함과 벌이는 매일의 전쟁입니다. 매일 당신은 당신의 날을 더 날카롭게 세우거나 무뎌지게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승리에 대한 암묵적인 진실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천재성은
잔인함을 가르친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확함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을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데서 오는 명확한 말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선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그렇지 않을 때 더 이상 충격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감정적 취약성을 제거하고 상황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명확함은 반드시 적응성과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직된 사고는 압박 속에서 부서집니다. 마키아벨리적 사고는 구부리고 재조정하고 진화합니다. 단 하나의 전략이나 정체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변치 않으면서 필요에 따라 형태를 바꿉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인물들 중 일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요구하는 그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았고 따라서 제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얻고 나면 개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고 적들은 더욱 교활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빠르게 정상에 올랐다가 더 빨리 추락하는 이유는 승리가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승리는 단지 당신을 새로운 차원의 전쟁으로 인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을 지키는 것은 오르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순간을 넘어 항상 계획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며칠 앞을 생각할 때 당신은 수십 년 앞을 생각하십시오. 오만함이 아닌 전략으로 당신의 위치를 지키십시오. 현명한 지도자는 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다. 배신은 종종 칭찬으로 포장되어 찾아오고 이협은 친근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편리함에만 충성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방 안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음이 잦아들었을 때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내, 통찰력, 그리고 끊임없는 정신적 단련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목표를 지키기 위해 일시적인 감정으로부터 분리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남의 테이블에 앉게 해달라고 구걸하는가? 이것은 자만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입니다. 그리고 주권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을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마음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마음이 단련되면 세상이 당신에게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지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움직이고 정교하게 말하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희망이나 운이 아닌 전략, 통찰력,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자기 결정권을 통해 말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으셨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했을 법한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힘을 그냥 주지 않는다. 세상은 그것을 가질 줄 아는 자에게 힘을 내어준다. 집중하십시오. 날카로움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결과가 당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만들 때까지 보이지 않는